안녕하세요. 분명 제 입으로 저 부동산 전문가 아니다. 자산가도 아니다. 개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저한테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부동산계의 다산 콜센터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최근에 또 부동산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이거 그냥 씹어버리면 그만인데 왠지 대답을 해주고 싶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부동산 관련 컨텐츠를 뽑아 먹을 생각이고요. 미리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것은 저도 불인입니다. 잘 몰라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부동산에 관련돼서 뭐 깔짝깔짝 사소한 거를 좀 배워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얕은 수준에서 적당히 이빨 터는 건 가능해요. 특히 오늘의 질문은 A와 B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 이런 것이었거든요. 저는 이 A와 B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던 사람으로서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하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해요. 내 리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개인적인 소감 정도는 말해도 되잖아요. 사실상 쩌리들 사정은 쩌리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제가 한 50m 정도 앞서 가본 쩌리로서 뒤에 있는 쩌리에게 할 말이 엄청 많겠죠. 아무튼 그 수준이니까 걸러서 들으시고 일단 재미 위주로 봐주세요. 자, 오늘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에 달린 댓글이냐면은 임대주택에 너무 오래 살지 말고 거기서 살면서 바짝 벌어가지고 나와서 집 사라. 뭐 그런 내용. 저는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40대 싱글맘입니다. 저 진짜 너무 고민되어 상담드립니다. 제 20대 과거 앞전 영상들처럼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지팔직권, 그 결과물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자녀와 사이가 좋고 같은 직장을 12년 넘게 다녀 경제적으로는 아주 힘들진 않게 살고 있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고민이 집을 사야 할 것 같은데 청약으로 좀 무리해서 새 아파트로 가야 할지 욕심을 줄여 구축 아파트로 가서 리모델링 하는 게 나을까요? 전자의 선택은 욕심이라 평생 일할 생각을 하면은 무섭고 후자는 내가 좀 무리를 덜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녀가 곧 성인이 되니까 더더욱 고민이 됩니다. 같이 고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질문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아파트 청약을 할까요? 아니면 구축을 살까요? 저의 경우에는 구축 매매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 몸테크 하는 줄 아는데 저 몸테크 아닙니다. 저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안 좋은 환경을 내가 미래를 위해서 돈 때문에 억지로 견디면서 참는 게 아니라 얘가 생각보다 괜찮고 역세권이고 롯데리아도 있어. 맥도날드는 없지만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상투 무쇠 친구들 여러 번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내가 상투를 잡은 게 아니라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해야지 알아들을까요? 잡을 상투가 있어야 잡죠. 이 아파트는 심지어 5, 6년 전 가격하고 내가 작년에 매수한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동안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계속 박스권이었다 이거지. 일단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은 좋은 점? 일단 새 아파트고 새 것은 늘 옳지. 늘 좋고 그리고 또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크게 먹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적용이 되면은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아주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4억인데 그 주변 시세가 7억이야. 그러면은 내가 3억을 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로또 청약이다 이래가지고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만 바라보면서 계속 월세 전세 살고 몇십 번씩 넣고 떨어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 이거죠. 그것도 뭐 개인 선택이니까 잘못됐다고는 말을 할 수 없죠. 그건 그렇고 오늘 질문 주신 분은 아파트 청약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은근히 청약 당첨만 되면 집을 공짜로 주는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청약 당첨이 되려면은 일단 계약금을 내 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아주 적게 잡아서 분양가의 최소 10%, 어디는 20%인 곳도 있거든요. 이거저거 합치면은 실제로는 1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4억짜리 분양 당첨되면은 4천만 원 이상의 돈이 내 수중에 있어야 돼요. 내 통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지성 묻지마 청약을 한 사람들 중에서 4천만 원 모아둔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청약 취소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거 취소되면은 완전 잣대거든요. 몇 년 동안 청약을 못 넣고 청약 통장도 이제 못 써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계속 넣어야 돼. 몇 년 동안. 뭐 10년 넘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어찌저찌 원기옥을 모아서 내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대출 갚으면서 살면 됩니다. 새 아파트고 주변 환경도 좋을 테니까 뭐 그 정도 뭐 대출이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의 경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치룰 능력이 있는지 자세한 계산은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그 정도는 오케이. 내가 능력이 된다 했을 때는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원금 상환되면 지금 생활이 쪼달릴까봐 부담스럽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거 사실 큰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전세를 준다. 전세를 주면서 대출금 갚고 본인은 나와서 월세를 살면 된다.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무주택으로 월세 사는 것보다는 유주택인 상태에서 월세를 사는 게 훨씬 더 해피하다. 마음가짐부터가 다르지 않을까 하고요. 또 나중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은 돈을 더 박박 모아가지고 대출 좀 받아서 다시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능력에 비해서 이 집이 좀 과분하구나. 뭐 이런 과정이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주위 시세보다 내가 훨씬 싸게 분양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큰 돈을 번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뭐 이 집이 더 오르면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고. 그러면 또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너는 청약을 왜 안 하고 썩은 아파트를 샀냐? 일단은 이런 것들이 청약이 당첨이 되었다는 전제가 있었어야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청약 되겠어요? 확률이 좀 낮죠. 그리고 제가 분양가를 보니까 내가 원기옥 모으듯이 모아도 도저히 돈이 모자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는데 괜히 청약했다가 청약통장 박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받고 팔아버리겠다 해도 뭐 전매 제한 같은 게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뭐 자세한 거는 뭐 알아서 검색해서 보세요. 저는 청약 안 해봐서 잘 모르니까. 또 저는 좀 단점이랄까? 직장인이 아니라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최대치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이 집을 매수했을 때도 직장을 다녔으면 아마 LTV 70%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저는 60%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의 신용을 반백수 정도로 본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 청약 당첨이 돼도 들어갈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 됐으면 제가 했겠죠? 그러면 제가 청약 대신 구축을 선택한 이유 2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았다. 그리고 2번째, 잔금을 치룰 능력이 안 됐다. 3번째로 저는 당장 집이 필요했어요. 청약이 당첨되어도 입주 때까지는 한 3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청약도 불분명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청약만 기다리면서 월세를 산다? 이거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뭐 20대나 30대도 아니고 팔팔하게 젊어서 돌아다닐 날이 많이 남은 건 아니라 이 얘기죠. 제가 행복주택 살았을 때랑 빌라 월세로 살았을 때 되게 정신적으로 고통이 컸거든요. 집도 없고 월세를 살고 뭐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기약이 없는 기다림을 한다? 그건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제가 당시에는 먹고 살려고 과로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일을 적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고 살다가 과로사를 갈지 모르겠다 했는데 요거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거죠. 청약 기다리다가 지금 인생이 심하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액의 돈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찾아서 북으로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파주의 구도심까지 온 거예요. 저는 대출 이자랑 원금 합쳐가지고 월세 살았을 때보다 20만 원 적게 냅니다. 이사 오기 전에 제가 1,050짜리 월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여유가 생겼다 이거죠.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까 사연자분께서 구축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겠다. 이 대목을 보고 이분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리모델링은 언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죠? 그거는 세입자를 드릴 때 그때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 상태가 봐서 그럭저럭 괜찮을 정도면 그냥 도배 장판만 하고 그냥 사시고 발매트 정도만 새로 까시고 집 구할 때 좀 수리한 거 좀 괜찮은 거 구하시면 되잖아요. 제발 인테리어 유튜브 영상 블로그 요런 거 네이버 리빙 요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봐봤자 눈만 높아지고 없던 자괴감까지 생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집을 내가 인테리어에서 살면 그건 소비다.
만약에 내가 이사 안 가고 여기서 평생 살 거다 뒤질 때까지 그러면은 돈을 초발라도 상관없죠. 근데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려면은 그런 소비를 아껴가지고 더 좋은 집을 살 때 보태자. 집 수리할 돈하고 얼마 더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더 사자.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이 집을 올 수리하려면 한 샤시까지 2,500 정도는 들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저에게 그만한 수리비가 있다면은 저는 얼마 더 보태가지고 전세 끼고 아파트를 하나 더 살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수리해봤자 몇 년 지나면은 이 집은 헌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집을 내가 누구한테 임대를 줬을 때 또 고쳐야 돼요. 돈이 2번 나간다고요. 집수리를 해야지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집수리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거 스트레스 겁나 받습니다. 그 과정 생각하면은 골치가 아픈데 괜히 인테리어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집 상태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내가 말했잖아, 몸테크하는 거 아니라고. 나 잘 살고 있다고. 인테리어 같은 데 신경 안 쓸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시골 흙집, 반지하, 달동네 얼기설기 대충 지은 집, 5평짜리 행복주택, 13평짜리 40년 된 빌라, 이제 썩고 허름한 집에서 많이 살아봐서 그런지 별로 아무렇지도 않고요. 오히려 집 컨디션은 이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 상대적 선여다. 그리고 또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내 자산은 썩다리 한 채에서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호갱노노를 맨날 쳐다보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살 집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매매가 전세가 차이, 갭 정도만 투자금을 모아놓으면은 내가 몇 천만 원, 1억 이렇게 있으면은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네? 신나네? 여기는 내가 사는 집보다 평수도 넓고 학군도 좋고 호재도 있고 괜찮네?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는 파주에 없는 맥도날드가 있네? 물론 저는 맥도날드에 잘 가지 않지만 이런 거 상상하면 너무 신나잖아요. 만약에 내가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더라면은 내가 원리금을 갚느라고 허리가 휘었겠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아서 저는 깔고 앉은 돈이 적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적고 그래서 더 많은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산 구축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가정이 있어야겠죠. 아무튼 제가 궁뎅이에 깔고 앉은 돈이 적으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해서 나중에 전세를 끼고 집 하나 더 살 수 있다. 5억짜리 하나 살 때 집 사가지고 대출 갖고 허리 휘고 그러느니 차라리 1억은 실거주용으로 하고 나머지 4억을 투자금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굴리는 게 빨리 자산이 증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투자금 만드느라고 멀쩡하게 살던 집 빼가지고 전세 주고 자기는 월세 살기도 한다는데 나는 내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돈도 모으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자녀가 없기에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할 필요가 없는 특수한 상황이긴 해요. 제가 서울로 출퇴근을 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저의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 향후 계획은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돈을 더 모아가지고 그 사이에 괜찮은 아파트 보는 눈을 기르고 찾고 30평대 하나 더 사자. 나중에 실거주로 들어갈 능력이 된다면 좋겠지만 못 들어가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나는 내 집에서 편안히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집이 있는데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 등기권리증이 2장이나 있네? 얼마나 신납니까? 사연을 적어주신 분은 솔직히 능력이 되신다면은 아파트 청약을 하시는 것도 좋고 너무 부담스럽고 하면은 구축을 매매해도 상관없죠? 둘 다 괜찮은 선택이고 혹시나 내가 현실 때문에 눈을 낮춰서 구축을 매매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출구 전략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구축 하나만 마련한 채로 계속 살 생각이다. 그건 좀 답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오래오래 살 생각을 하니까 새 아파트 코스프레 하려고 다 두드려 부시고 새로 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사를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도 좋은데 내 말은 하나 더 사야 된다. 믿을 구석 없는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난 진짜 이 얘기 하고 싶은데 당장 깨끗한 집에서 사는 기쁨이 클까? 아니면 2주택의 기쁨이 클까? 솔직히 집 고쳐봤자 몇 개월 지나면은 그냥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올수리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썼다고 치면은 근로소득으로 2,500만 원 모은다 이거 엄청 힘들거든요. 집을 고쳐서 얻는 기쁨은 그냥 그런 것. 그 정도. 그냥 그런 정도의 기쁨의 가격으로 2,500만 원을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이 2,500에다가 얼마를 더 모아서 더 큰 기쁨으로 바꿀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테리어로 소비하느냐 아니면은 투자금으로 보태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연자분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선택하지 않은 방법인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꿀을 빨았다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솔직히 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해봤기 때문에 그 반대편 선택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무튼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공부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이 집이 있는 상태에서도 청약이 가능해요. 구축을 산다고 청약 통장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팔면은 나도 다시 무주택자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소유한 집이 소형 저가주택 한 채뿐이라서 민영주택 청약할 때 일반 공급에서는 주택으로 간주가 안 돼요. 특별 공급은 주택으로 간주를 하는데 아무튼 민영주택에서는 그렇다. 공공주택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이 뭐냐면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다가 공시가격이 1억 3천 이하여야지 해당이 되는 거고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파주가 수도권 맞죠? 아직은 1억 3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약저축을 아직도 붙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또 나중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인생은 열린 결말이다. 그리고 또 정체되면 발전을 할 수 없다. 여기까지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대충 유튜브 이런 거나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지금 큰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자료도 찾아보시고 책 보고 청약 관련된 책도 있거든요. 사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